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방산 그리고 2차 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FOMC 그리고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했고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날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을 위한 그리고 내일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외국인 수급 덕분인 건지 오후장 갈수록 코스피 쪽이 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에 대한 부양 정책을 앞둔 상황에서 좀 눈치 보는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기 전에 조금 안전하게 코스피 쪽을 선택을 하자는 자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수만 봤을 때는 코스피가 조금 더 시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빅 이벤트는 코스닥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또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또 다시 한번 코스닥 부양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까지 또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좀 방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좀 눈치를 보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조금 쉬어가면서 코스닥이 약간 약세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포트에 에코프로 BM이 또 있잖아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아쉬운 게 에코프로가 더 세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1차 파동 사이클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세론을 조심하자라는 구간에서 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파동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앞전보다 더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될 거고 기존에 있었던 340만 주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쇼 커버링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구간이 이제 초입 구간으로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구간에서 포모 현상과 이제 쇼 커버링이 좀 가속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20만 원 이상까지도 많게는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30만 원 이상까지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계속해서 홀딩하고 지켜보자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는데 역시나 목표 주가 또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추천해 주신 ST팜도 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변동성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또 기사가 나온 게 연내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CDMO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이어질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15만 원대 정도 라인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 라인을 한 번 더 돌파하고 밸류업에 대한 상승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지켜보자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역사적인 신고가 15만 원을 2차 목표 주가로 다시 한번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 흐름을 과연 깰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을 위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접근해 볼까요? 네, 여전히 저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시장은 올 거다라는 뷰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쉬어갈 때 더 집중을 하면서 코스닥이 다시 한번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장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코스닥 대장주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체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인가요? 네, 결국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만큼 코스닥에 대한 대장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빼놓지 않고 2차 전지에 대한 테마 다시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 빠질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국내에서 나온 한 증권사의 리포트가 또 트리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이 트리거에 대한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오늘도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대한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조정 시에는 매수가 유효하다. 그러면 이런 소식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에코프로가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포모 현상으로 아주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발트 값이 오르자마자 이제 성일하이텍에 대한 주가가 또 상승을 하면서 기존에는 우리가 유명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이런 쪽 LNF라든지 이런 기업들만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는
리튬 가격이나 코발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중요도까지 부각이 되면서 과거에 2차 전지 사이클이 크게 왔었던 것처럼 연관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시기 때 우리가 2차 전지 섹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언급해 주셨던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김현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였고요.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리튬 가격 강세고 ESS 수요 역시나 좋고 여기에 이제 로봇이라는 부분이 또 밸류에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찾아서 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의 장점과 단점을 가려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뭘 보셨을까요? 네, 가장 커다란 장점은 앞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2차 전지가 바닥인지 여기는 기대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밸류체인에 대한 상승 사이클이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소재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사이클도 움직여지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커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한 사이클, 순환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금이 딴 데로 빠지지 않고 2차 전지에 대한 순환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멀티플이 좀 더 장기적으로 길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주주분들이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 자금이 빠르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좀 생각보다 길게 갈 수가 있다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 보니까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만큼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오랫동안 갈 수가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쪽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다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단점이 될 만한 요인은 없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던 기업들은 이제 물려있는 자금이라고 하죠. 이 악성 매물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 리스크가 이어질 때마다 불안감이 항상 만들어질 거고요.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번 위기고 이제 심리적으로 흔드는 구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많은 기업들은 올라가는데 압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비주주 친화적인 리스크가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좀 변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테마는 2차 전지로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테마로 가볼게요. 어떤 테마인가요? 네, 내일의 테마 보시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만 보더라도 이제 두 번째로는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바이오 테마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지금 2차 전지냐 바이오냐 이 대장 자리를 놓고 싸움이 정말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바이오 쪽에서는 어떤 이슈 중요하게 보셨나요? 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CDMO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고 이 CDMO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의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더 긴 사이클로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는 바이오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제약바이오에 대한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첨단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소식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이 제조 역량을 강화한다는 결국에는 CDMO이기 때문에 CDMO에 대한 사이클이 오면은 좀 더 안정감 있게 바이오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록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쉬어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모멘텀이 많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뭘 체크할까요? 네, 결국에는 이번 주 중으로 이제 예상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부양 정책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는 바이오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많은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강한 시세가 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이제 가장 커다랗게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으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이클도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이 될 만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험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적보다 먼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 고평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버블에 대한 주의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점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높은 변동성으로 난이도가 높은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번에 우리가 알테오젠 사태를 본 것처럼 이제 과도하게 패닉셀이 나타나는 경우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장중에 대한 변동성의 대응이 난이도가 높다는 것도 미리미리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와 바이오 두 테마로 저희는 오늘 재결을 해봤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어떤 테마를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바이오 러버냐 배터리 동생이냐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오늘은 배터리 동생으로 가서 2차 전지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바이오 러버였는데 잠시 또 2차 전지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둘 다 좋게 보는 거라서 네. 이제 갈팡질팡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조금 더 사이클이 빠르게 올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어서 2차 전지 중에서도 아직까지 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코인테크 종목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공략하는 종목이죠? 맞습니다. 이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제가 앞전에도 바닥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 공정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화 공정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인테크는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굉장히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이라서 주목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 가격과 목표 주가 말씀해 주시죠. 네,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넥스트레드로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내일 시초가로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전에 있었던 전략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을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9,600원 라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 추세 이탈하는 14,200원대 라인 체크드려볼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교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 다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활용하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특히나 오늘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이 왜 30만 원 이상까지 갈 수가 있는지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그리고 투자 전략 세워가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